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20의 박병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사기에 관계된 건데요. 금전 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막바로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가 놓고 이 사람이 투자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잘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그 계좌에서, 이체받은 계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좌 조회를 민사소송에서 먼저 진행한 후 그 계좌에서 사실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돈 가져간 다음에 말한 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게 계좌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은닉한 어떤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찾기 어려운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떤 수익자에게 또 이체한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혹은 그들 스스로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피해자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런 계좌 압수까지 보통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자기가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이 그 압수수색을 당연히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현장 실무는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사건 속에서 이제 바쁘신 우리 경찰분들이 명백한 사기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강제로 계좌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실제로는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가 놓고도 불기소가 돼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돼요. 차라리 고소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찾아오셨을 때 상담을 받아봐도 명백한 사기의 증거가 먼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증거를 취득하는 방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22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본인은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증인신문을 2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결국 수수료를 받고 사실은 대여를 알선해 준 것이다 라는 증언을 확보해서 대여금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도 올 봄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재산을 부인이나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 내용적으로는 이미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담을 받지 않고 포기하시는 순간 그 돈은 잃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 돈을 찾을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으로 승소한다고 해도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반환받을 여지는 없는지, 사실은 사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분들이 피해복을 할 수 있기를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저희 링크해 놓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